안녕하세요. 삼성드림 이비인후과 종로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염 수술에 있어서 준비갑계의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염 수술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합의갑계라고 불리우는 구조물이 너무 커져 있어서 숨쉬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 코막힘 개선을 위해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합의갑계의 점막의 부피를 줄여주는 수술을 비염 수술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코 안의 구조물 중에 이 합의갑계 이외에도 이 위쪽에 준비갑계라고 하는 이 갑계 구조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준비갑계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숨 쉬는 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막힘 수술할 때 이 준비갑계는 보통 무시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준비갑계가 너무 커져 있어서 코막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염 수술을 계획을 할 때에는 준비갑계 상태가 어떤지도 반드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 외래 내원하셨을 때 시행했던 내시경 상에서는 전형적으로 비중격이 왼쪽으로 심하게 휘어 있고 합의갑계가 커져 있어서 숨쉬는 길이 좁아져 있는 전형적인 비중격 만곡증과 비후성 비염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중격 교정술과 비염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환자분 안쪽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CT를 찍어서 보았더니 비중격이 왼쪽으로 휘어 있고 또 합의갑계 부피가 커져 있어서 이 사이에 틈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이 보이지만 또 동시에 특이할 만한 것이 이 위쪽에 있는 준비갑계가 보통은 이렇게 작을 것 같은데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매우 커져 있고요. 심지어는 아래에 있는 합의갑계보다도 훨씬 더 커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들어차 있는 것처럼 생긴 준비갑계를 수포성 갑계라고 하는데요. 수포성 갑계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기형 중에 하나입니다. 수포성 갑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정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 수포성 갑계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너무 커져 있어서 코막힘을 유발을 하게 되면 이 수포성 갑계에 대한 수술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수포성 갑계는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준비갑계와 다르게 풍선에 공기가 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모습을 수포성 갑계라고 하고, 이 수포성 갑계의 부피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 바깥쪽, 이게 가운데 쪽이고 이게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있는 이 수포성 갑계의 바깥쪽 면 절반 정도를 잘라서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환자분의 CT에서 보면 이렇게 바깥쪽 부분, 이렇게 중앙에서 바깥쪽 부분 절반 정도를 제거하는 식으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환자분 수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쪽은 왼쪽입니다. 비중격과 합의갑계, 여기가 준비갑계이고요. 이 수포성 갑계로 인해 매우 커져 있어서 이 준비도를 완전히 꽉 채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절반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 부위를 칼을 이용해서 안쪽 점막뿐 아니라 안쪽 뼈까지 충분히 잘라서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부위를 아래쪽까지 충분히 잘라내고, 이렇게 절반을 잘라내고 또 위쪽도 절개선을 연장을 시켜서 이 위쪽까지도 전체적으로 절개를 해야 충분히 이 한쪽 면에 있는 수포성 갑계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쪽까지 있는 면은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도 절개를 마저 이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절개가 마저 되면 겸자를 이용해서 바깥쪽에 있는 이 갑계 절반 정도 부위를 이렇게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반 정도를 제거하고 나면 그 후에 이렇게 좀 잉여 점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아도는 이런 점막들을 절삭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점막들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도 여기 공간이 바로 이 스포입니다. 안쪽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이 겉에 있는 이 면을 제거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아래쪽까지 점막을 마저 제거를 하면 이렇게 제거를 하면 효과적으로 이 준비갑계가 두께가 줄어들고 크기가 줄어들어서
하고 나면 중비각계가 크기가 줄어들어서 안쪽에 이 중비도까지 충분히 공간이 잘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른쪽을 다음으로 이어서 하게 되는데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금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칼을 이용해서 중앙 부위를 절개를 해서 아래쪽과 위쪽까지 절개선을 이어가고 왼쪽과 같은 방법으로 중비각계의 일부를 스포성 각계의 바깥쪽 면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겸자를 이용해서 역시 바깥쪽 절반 부위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요. 이렇게 제거를 하면 한쪽 면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고 역시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런 절삭기로 이런 잉여 점막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주고 나면 마저 정리를 마저 해주고 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역시 부피가 줄어들어 있는 중비각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깥쪽 절반의 면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을 한 것이고요. 이 수술을 시행하고 나면 여기 있던 바깥쪽 벽이 제거가 됨으로써 이런 식으로 두껍게 있었던 이 중비각계, 스포성 각계가 효과적으로 부피가 줄어들어서 공간이 충분히 넓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에 충분히 회복이 된 후에 안쪽 이 중비각계의 모습인데요. 아까 수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중비각계를 꽉 차고 중비도를 꽉 채우고 있었던 이 커다란 부피가 큰 중비각계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부피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환자분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져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비각계의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